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의 김현철 명예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구한말 인천의 개항과 일본인들의 거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세기 말에 조선이 처한 국제적 환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대륙 세력하고 또 일본, 미국의 해양 세력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서로 오고 가는 통로에 조선이 처해 있기 때문에 조선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여기 서양의 풍자에 나온 것처럼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서양 선박, 특히 군함이 출몰함으로써 조선이 위협을 느꼈던 시기입니다. 1871년에 신미양요, 병인양요, 운요 사건 같이 군사적인 전투까지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은 한성을 배후해둔 조선의 관문에 해당됩니다. 평화시에는 교통로라든가 교류라든가 운송이 중심지였고 전쟁시나 위기시에는 군사기지, 특히 서울로 가는 외국 군대가 주둔하거나 가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개항 이후에 서구 열강들이 일본을 포함해서 식민지 침탈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격전장으로 인천이 변해 왔습니다. 인천에 관한 지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점으로 표시된 점이 인천인데 그 앞에 많은 섬들이 있고 또 산들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19세기에 나온 동요들한테 좀 더 상세하게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형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천은 북쪽으로는 주안산, 남쪽으로는 문학산 같은 산을 둘러싸고 있고 바다와 접해져 있습니다. 강화도라든가 영종도 이런 섬들로 성벽처럼 둘러싸여 있는 지형입니다. 인천의 자연적 입지 조건은 겨울철 부동항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갯벌이 넓게 발달되어 있고 조수간만에 차가 심하기 때문에 큰 배가 들어오는 곳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제물포, 지금의 이제 인천역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월미도라든가 영종도 같은 섬으로서 둘러싸여 있고 또 밀물이 들어올 때는 깊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큰 배가 접안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고 그 주변에는 많은 평야들이 있기 때문에 식량을 조선 각지로 운송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릴까 계산해 보니까 제물포에서 수도 서울 한산까지 육로로 약 40km 정도 됩니다. 반면에 수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100km 정도 됩니다. 일본이 계산했을 때 제물포에 상륙해 육로로 서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인천 내에서도 제물포항의 개항을 신경을 썼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현대화된 인천의 모습입니다. 항만을 매립해 부두를 확장시킨다면 몇만 톤의 배도 인천항에 정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선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1871년 영의정 김병학이 강화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종한테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것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월미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월미도는 병자호란 때 같은 전란이 있을 때 한양에서 강화도로 가는 길목에 놓인 요충지였습니다. 거기에 국왕이 잠시 묵고 갈 숙소로서 행궁이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미양요, 병양을 거치면서 위기시에 국왕이 행차할 경우에 대비해 월미도를 호텔을 건설한다든가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인천항, 조개지들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조일수호조약이 체결됐을 때 조선 정부는 인천의 개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포대를 짓고 군사적 요충지를 만들었고 고용문 같은 경우는 인천항에 해군, 즉 수군을 두어가지고 언제든지 유사시에 대비해야 된다는 건의까지 했습니다. 1884년에는 민영목 해방사무, 이쪽에 해안지구 총사령관 인천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군사적인 강화 정책 포대를 세우고 진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키우는 방안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개항 위에 외국 군대가 출입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청국군하고 일본군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마산포를 통해서 철거하고 일본군은 인천항을 통해서 철거하도록 조약 규정했습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청국은 군대를 파견한 명분으로서 한성하고 인천에 살고 있는 자국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한국 상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국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운요 사건 당시에 보면 1875년 일본이 한포 외교로서 강화도에 착륙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운요 사건이 끝나고 1876년에 구로다 기요다카를 중심으로 해 병력들을 데리고 와서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때 일본 측이 내세운 것은 천황이 즉위하면서 보는 서계를 거부한 거라든가 일본 내에서 조선을 정벌 해야 된다는 정환론이 대두됐다는 걸 얘기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로서도 굉장히 위협을 느꼈지만 개국하는 것으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1876년 조일수호조 의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때부터 인천의 개항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부산항에 대해서 개항을 했는데 일본이 조선 후기에 외관 지역에 많은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명분으로 삼아 철양행을 개관시켰고 다른 2개 항구를 개항시킬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약 내용을 보면은 조선 정부는 철양행 외에 2개 항구를 정해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통상하고 집을 짓고 땅을 빌리는 것을 허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5관에서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한경도 해안가 중에서 통상이 편리한 항구를 2개를 정해서 개항해야 된다는 것을 명만했었던 것이고 계속 조선 정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느 지역을 개항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조선 수로를 축소했습니다. 목포서부터 인천 지역까지 쭉 뒤졌는데 처음에는 인천에 넓은 갯벌이 있어 개항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879년도에 일본이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오키나와를 병합하자 청국과의 갈등이 커졌고 또 청국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을 개항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인천항 내에서도 큰 배가 접안하기 쉬운 제물포를 개항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조선 정부에 강요를 했습니다. 이거는 개항장 내에서 일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0리 정도로 제한하자. 일본은 100리까지 가는 것으로 제한했었던 거고 조선 정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인 대신에 인천항에서 쌀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1882년에 체결된 조일수호 조약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에서는 원산이라든가 부산이나 인천 각 지역의 한행 이정,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처음에는 50리로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100리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을 개시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선 각 지역에 대해서 일본 영사관의 공사라든가 수용원들이 통행증을 발급받아서 돌아다닐 수 있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조용한 어촌 마을에 항구를 개항한 다음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인천을 어디로 할 것인가 1883년 9월 달에 인천 일본 조계에 관된 제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조선 정부는 교동이라든가 남양을 해야 된다고 내세웠지만 하나부사 요시모토라는 주한 일본 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도 각오하라 이런 형태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 정부로서도 불가피하게 인천 개항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은 일본만 진출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국, 러시아, 영국 각국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땅은 접은 반면에 서로 조개지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이 그 지역 중에서도 일정 부분은 일본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정관 조개지를 했고 약 7,000평 정도가 됐습니다. 1884년도에 보면 인천구 화상지계 장정이라는 약정을 조선과 청사에 체결함으로써 인천 내에서 천국인들도 살 수 있는 정관 조개지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조개지였지만 중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들이 어떻게 조개지를 살 것인가를 계획을 했고 특히 일본 측의 계획안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가운데 가장 핵심부에 일본 정관 조개지가 있죠. 그리고 좌측에 보면 외국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천국 조개지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뒤에 확장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쭉 시가지가 정해지면서 조개지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역이 정리되고 각 지역으로 조개지가 확장돼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인천항에는 많은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천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안을 갯벌을 매립해서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월미도 부지조차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특히 군함이 잠깐 정박하거나 특히 석탄을 보충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필요했었던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라도의 진도라든가 거문도, 함경도에도 석탄 저장소를 설치했습니다. 인천 지역에도 석탄 저장고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월미도가 가장 적합을 했습니다. 부산 전용도에 석탄 저장고를 설치한 것처럼 월미도에도 1891년도에 부지조차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석탄 저장고를 설치하자 천국이라든가 러시아도 월미도 지역에다가 석탄 저장고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좌측에 보이는 섬이 월미도입니다. 좌측 섬의 위쪽에 조그만 글씨로 해군 저장고가 쓰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조개지로 일본 사람들은 몰려들고 서양 사람들도 모여들면서부터 조개지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분쟁이 됐습니다. 일본은 땅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조선 정부만 반대한 게 아니라 인천에 있었던 각국 외교사절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다음부터 공사 비용 우리가 댈 테니까 해안 매립을 해가지고 땅을 넓힌 다음에 일본 조개지로 하는 형태로서 각국 외교사절한테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97년도에 일본 거류지 확장에 대해서 각국이 합의한다는 의정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항구 사이의 작은 부분들을 해안으로 매립하겠다는 예정 지역입니다. 매립하면서 땅을 넓혀 나가는 형태로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1883년부터 1900년 초까지 인천에서 해안항만 매립공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땅이 확보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도를 했었던 거고, 처음에는 인천항에 경인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매립공사가 됐었던 거고, 다음부터는 해안가 지역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공사 비용을 조달하고 그 평수가 늘어난 것을 일본인들이 쓴 형태로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국의 조개지입니다. 지금의 차이나타운의 그 당시 각국의 조개지역을 색깔별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네모칸이 일본 조개지가 되겠고, 그 좌측에 천국 조개지,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영국 조개지도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일본 거류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한 각국 사신 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해안가로부터 57m, 그러니까 세로로 57m, 가로로 정면을 258m 정도까지를 매립하신 데까지 하고, 그 필요한 경비는 일본 거류지에 사는 사람들이 담당하고, 토지는 결국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개지 조약에 따라서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새로 건설되는 토지 내는 공공도로는 콜레라 같은 전염이 발생했더라도 서로 간의 통행은 허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가시게 되면은 일본 조개지뿐만 아니라 천국 조개지의 유혹도 있습니다. 천국은 조선에 대해서 천국 상인들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882년도에 조중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했는데, 조선에서 살고 있는 천국 상인들에 대해서 치해법권을 인정하고 통상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이 살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조선 정부와의 장정 형태를 통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보장한 거죠. 제7조에 보면 천국 군함이 한반도 해안을 순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심정변이 끝나고 조선에 있던 천국 군대는 인천의 건너편에 산둥반동 지역에 함대를 배치했고, 수시로 천국 군함이 인천항에 배치가 됐습니다. 조선에서 유사시에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바로 군대가 충돌하고 해군이 충돌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천국이 일본한테 졌지만은 조선에 남아있는 천국인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한성 통상장적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허용이 있고 상인을 보호하는 규칙도 제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국인의 거주는 한성, 지금의 서울, 인천, 부산, 원산으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선 내에 있는 천국인들이 주로 인천에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차이나타운 지역에 밑집에서 살았습니다.
인천항이 개항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됐죠. 개항 당시에는 조그만 어촌이었기 때문에 근대식 항구로서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만 설비들이 만들어졌고 인천이 무역항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끝난 당시에는 인천의 무역항이 개항된 8개 항구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거고요. 1890년대부터는 인천항을 통해서 조선의 쌀이 주로 일본으로 수출됨으로써 일제강점기까지 인천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미국 수탈 현장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인천 지역은 굉장히 인구가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인천은 개항 당시에 조선 전체 국적이 약 1%도 안 되었습니다. 18세기 중엽까지는 인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약 6,800명이었고 83년대 제무포연장 당시에는 4,70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청일전쟁까지 일본 이주자가 증가했었던 거고 1900년도가 되면은 인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여기에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서양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 사람 숫자가 오히려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원래 조선인들 숫자보다 더 많은 과반수를 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주택 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천 지역에 항구를 개방하고 해안 매립하고 철도를 건설하게 되면서부터 이 지역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선 각 지역에서 인천 지역을 몰려들면서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사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 편은 이제 많이 인용되는 편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좌측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표가 비어있다는 건 조선에 대한 인구 조사의 비율을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십 퍼에 몇백 명에다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되고 중국 사람들의 비율도 증가되어 나갔습니다. 1900년대 넘어가면 거의 몇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인천 지역에 살고 있었고 특히 제물포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항 주변에 밀집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민족 간에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1895년 무렵에 일본에서 약 3,800명이 인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인천 정관 조계 지역에는 약 1,400명 정도 그리고 각국이 공동으로 모여 살수 지역에는 1,800명 정도 청국인 지역이라든가 조선만이라도 살게 되면서부터 인천 정관 조계 자체가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파악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안 매립지를 통해서 인천의 조계 지역을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천이 이제 개항장으로서 확장해 나가면서부터 인천은 변화가 됐습니다. 조그만 어촌이었던 제물포도 일본과의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발전돼 나갔고 또 조선에 진출한 많은 일본 상인들 또는 서구 상인들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그 주변 지역까지 상권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런 외국의 물품들이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조선 각 지역으로 서울로 이동해 갔었던 거고 또 인천 지역에서는 일본인들하고 청국 상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부터 교역 증가하고 운송로가 발전돼 나갔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조개 지역들이 지금은 공장도 세워지고 항만도 세워지고 딱딱딱 구워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도시같이 보여집니다. 외국 조개지가 형성되면서부터 도시의 형태는 변화돼 나갔습니다. 개항 이후 갑자기 몰려든 외국이라든가 무역을 거래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천 감리소를 설치하고 세관이 설치됐습니다. 점차 모여 사는 지역이 정형화됨으로써 지금의 인천항 남항 쪽에 해안가 중심으로 일본 조개지가 형성되고 서쪽으로 인천역까지 지역은 청국 조개지 또 북쪽에는 각 조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식의 이제 별장이라든가 서양식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은행도 설치하고 무역을 하기 위한 건물들이 세워졌던 거고 이런 건물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인천 근대 건축 전시관에 가보시면 당시에 지었던 각국 영사관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서양식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게 그림인데 이런 영사관 건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영사관도 지어졌습니다만 일부 건물들을 활용해서 새로 지어진 확대된 그 건물이 지금의 인천시의 중구청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개지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고 조개지 내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주요 은행들 뭐 제18은행 했던 거고 이런 건물들이 지금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좌측 사진은 조개지 내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청국 정관 지역하고 일본 정관 지역을 가로지은 데서 좌측 사진의 왼쪽은 일본 정관 지역, 우측은 청관 지역인데 계단 끝에서 보면 일본 정관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일본식의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지역에 있는 일본 건물들 2층으로 지어진 다다미 건물들은 지금 이제 카페라든가 서점으로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도에 나온 것처럼 그 당시 건물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이제 벽돌식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차이나타운 지역 가서 답사를 돌아보신다면 그런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19세기 산에 지어진 몇 개의 건물들 모형들입니다. 산 정상에 보면 별장들 또는 영사관들 건물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이국적이었고 조선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조개지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조개지 서쪽에 천국 조개지가 이제 설정되고 여러 가지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화교도 1902년도에 세워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884년에 천국 조개가 설치되고 본격적으로 화주가 이주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차이나타운은 가장 상징적인 게 입구 쪽 중국식으로 표시된 출입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남아있던 옛날식 건물들을 지금은 안내센터라든가 문화시설로서 사용합니다. 요거는 인천 시내에 있는 차이나타운 위치도입니다. 각 지역마다 건물들을 볼 수가 있어서 나중에 가시면 여기는 일본 지역이었구나, 여기는 천국인들이 주로 살았구나, 여기는 영국인들이 주로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천 경암에서 눈여겨볼 곳은 경인선 철도입니다. 제물포에서 서울까지 육로로서 50km가 채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철도가 그 당시로선 강제 유력했습니다. 1897년도에 경인선 철도가 기공이 됐습니다. 일본이 이 공사권을 따내고 나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동인천역에 해당되는 지역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인천역, 그 다음에 부평역 거쳐서 노량진역, 서울 한강철교를 거쳐가지고 서울역까지 이어집니다. 이 주변 지역이 발전돼 나갔던 거고 경인선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인천을 통한 항반 물류들이 바로 수도권까지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천과 서울시를 짧은 시간에 하고 가는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이런 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식민지 진출을 하는 형태로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당시 인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월미도까지 지어진 철도가 있죠. 월미도에는 석탄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석탄을 조선 각 지역에서 채굴 해가지고 월미도까지 철도를 이용해서 석탄 저장고까지 연결이 됐고 인천항이 하나의 군사적인 기지로서 또는 해군의 저장 창고로서 역할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철도 노선이 조개 지역을 가로질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복잡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하늘 뒤쪽으로 철도가 타원형을 이루어서 경인선이 되죠. 서울, 인천 간 전철 노선을 따라가지고 서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 개항하고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건너와서 살게 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천은 조선 정부가 끝까지 개항을 반대했던 지역입니다. 인천의 지리적인 거라든가 전략적인 중요성 또는 군사적 중요성을 결국 조선하고 일본 모두 인식했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결국은 인천을 개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개항장을 그 중에서도 제물포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개지를 획정하고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들에 대해서는 조선과 일본이 체결했던 일련의 조약들에 따라서 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천은 일본 사람들만 살았던 지역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도 여기에 조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19세기 말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별도의 공간 속에서 무역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외국 문물이 들어오고 또 그것이 해운이라든가 철도를 통해서 조선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이 굉장히 독특한 항구로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인천이 도시론적으로 그 성장해 나간 과정은 한편으로는 일본이 미국 수출 항이라든가 일본의 물품들을 조선의 각 지역으로 운송하고 인천항으로 직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면서 중심지가 됐지만 동시에 인천이 그런 형태 속에서 변화돼 나갔던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이라는 독특한 지역 내에서 당시 일본 사람들이 거주했던 건물들 또는 중국인들이 거주했던 건물들이 남아있었던 것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기 때문에 인천이 가졌던 역사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로서 좀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